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현재는 한 명, 두 명의 자녀로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과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똑똑한 자녀는 교육비가 과다하게 들며 인재로 육성해야 합니다. 조부모께서 보유한 재산을 미리 자녀, 손주에게 상속하여 교육비로 요긴하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보유하며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등에 사용하든가, 또한 자식에게 신세 앉으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스승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 아까 지게 우리가 푸른 것을 이런 것들을 사회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으로 주면서 모든 처리가 다 되게끔 돼 있는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군 문제를 풀어준 게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학비를 들인다고 우리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닌 것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걸 바르게 운용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학비가 들 필요가 없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였었어요. 사교육 학비도 들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차면 군에 간다면 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개발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군 학교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부모들이 그 뒷바라지 학비 된다고 고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도 우리가 시키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판을 짰어야 되느냐? 우리는 마지막 일생을 가지는 우리는 내 자식 이때까지 자손을 봐올 때는 줄을 안 끊기려고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는 뭐를 이야기하냐? 그 진화를 시키면서 이게 시대적으로 자손이 안 끊기고 온 것은 우리가 못한 일을 갖다가 자손이 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줄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선시대에 자손을 번창하려고 자손이 안 끊기려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내 할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놓고 줄을 갖다가 안 끊기고 내가 할 일 못한 걸 자손한테 떠미루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30%를 자식이 성장하는데 뒷바라지 해라. 70%는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법칙이에요. 3대 7의 법칙에서 자손을 보면서 사는 조선시대는 70%를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시대. 그러면 조선시대가 끝나서 성장기가 도래했을 때, 진화기가 끝나서 성장기가 도래할 때는 내 자신이 70% 인생을 사는데 투자하고 노력하고 자손한테 하는 건 30%만 딱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는 내가 성장하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자기 소질에 맞게 자기가 성장을 해야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깝깝에 미친단 말이죠. 왜? 자식이 배워야 될 거 아닌 거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가들이 성장하면 내가 사는 시대는 다른 시대야. 근데 부모가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이러면 꼬입니다. 요렇게 지금 돼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간섭을 많이 하면 자식이 성장하면 꼬이게 갖고 돼 있는 시대. 그래서 자식이 나중에 부모 말을 안 들어. 사회하고 안 맞는 걸 자꾸 가르치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고, 자식은 21세까지만 내가 뒷바라지 합니다. 요거를 무시하고 더 갔을 때
인생이 꼬입니다. 내 인생만 꼬이는 게 자식의 인생도 꼬여.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21세까지는 내가 뒷바라지 하지만 21세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20대까지는 의논해가며 풀어가라. 내 혼자서 하는 대로 해도 안 되고 자식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안 돼. 의논해가지고 이해 가는 만큼씩 풀어가라. 의논해갖고 답이 안 나오도 의논을 하게 되면 10%가 이해되든 20%가 이해가 되든 70%가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만큼만 우리가 행동으로 하면서 가라. 요 말이고, 그러면 의논해가면서 간데 30대가 딱 되면 그때는 전부 다 놓아야 돼. 안 놓아도 돼. 내가 그때도 자식한테 내가 뭔가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이래 침해하면 하는 만큼 너희들 인생이 꼬일 것이다. 자기는 법칙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하든 말든 본인들이 하는 건데 나한테 물었으니까 나는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잘 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서 가는 것 뿐이고 자연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21세까지는 우리가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는데 힘쓰고 21세가 지나면 의논해서 이해되는 만큼씩만 뒷바라지 해줄 거는 해주고 또 잘못된 건 잡아가고 20대 요거는 그 부모가 잘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어요. 21세까지 키우면서 이런 것들이 꼬인 게 있으면 바르게 잡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계속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30대가 딱 되면 자율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지금 이 세상을 닦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부모한테 의지를 했다. 이렇게 하면 의지라는 게 부모한테 의지한 게 아니고 이 사회 분들한테 의지한 게나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이제. 놔야 돼. 놓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요렇게 해야 돼. 요걸 뒷바라지 해준다고 더 대주면 인자부터 나는 그 발목 잡혀갖고 끌려 기득하는 거예요. 끌려. 그러면 인생이 다 망쳐진다.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돼가는 거죠. 요걸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자율성을 만들어줘서 독립성을 키워주는 요런 걸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냐? 우리 자식들이 30대까지 이상은 나도 공부하면서 성장을 했지만 30대가 지나면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살게 해주고 나는 내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아야 돼. 내 인생을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부터? 베이비 부모부터. 홍익 인간 지도자들부터. 대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그걸 잘 풀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요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베이비 부모 전후 1세대부터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 앞에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어른들은 조선 사람도 있고 조선 사람. 우리 그쪽 위에 애들은 그 부모님들은 조선 사람일 수가 있어요. 베이비 부모님들은 조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뒤에는 누구냐면 조선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인가? 요럴 때가 있었어요.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삶을 살 때 그때 분들이니까 이 사람은 국적이 없습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 요 말했다고 내한테 창으로 얼마나 찔러난가는 몰라도 국적 없었어요. 이제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 선배들이 있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전후 1세대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호를 만들어서, 여기에 3천만 동포에서 태어난 사람들. 국적 없는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대한민국 국호는 안 변합니다, 이제. 국호 자체가 변하지를 않아. 우리 조선시대에 노다지 변했어, 국호가. 나라가 있어도 세계가 전부 다 변했어. 변했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름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인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지. 우리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아주 보람이 있어야 되고 보람 있게 살고 내가 떠나면 내 업이 소멸되고 그래서 신으로 갔을 때 가볍게 가서 아주 높은 자리 가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식한테 매이지 말고 자식을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지금. 왜? 내가 못다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될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우리 자손들한테 책임을 이제 주고 가는 거죠. 책임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만큼 하고 가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없다고 뭐 외롭다. 너는 길을 못 찾아. 네 인생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는 사회 부모로서의 우리가 살고 우리는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하나 걸리지 마라. 자식은 자율적으로 놔두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살게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